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사업 내용도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 부근에 400억 원을 들여 전주 무형유산진흥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중소기업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전통미술관, 법조 삼성기념관, 드론산업 R&D센터, 전주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도시농업 먹거리 혁신센터 등 주요 신규 사업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주동물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1억 원, 드론 시장 창출 지원 사업에만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뚜렷한 어떤 것이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상을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거고. 일자리나 산업 측면의 신규 사업은 드론과 전력 반도체 소재 산업 정도지만 굵직한 사업 발굴로 보기에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유리한 여건에서도 사업 발굴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미래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전주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치매 환자가 원인 불명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허점투성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60대 치매 환자가 왼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점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냥 기저귀 갈고 끝내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 끝내고 빨리 쉬어야 되니까. 사람 돌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병 인력이 좀 많으면 좀 환자한테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것이 좀 신경이 좀 더 쓰이죠. 지난 4월 전주의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80대 치매 환자가 원인 모를 골절상을 입었고 올 들어 순천과 부산에서도 같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담당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 환자 10명에 요양보호사가 규정대로 4명이 배치돼 있어도 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2교대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실제로 돌보는 환자는 5명, 3교대의 경우 많게는 10명이 됩니다. 워낙 저임금과 노동 업무 내용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리를 늘리려고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전라북도나 전주시에는 담당 부서도 없어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몇 명을 써라 해가지고 한다긴 힘들겠죠.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대책조차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는 29일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들은 저마다 대학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 축소, 단과대학 책임 경영제, 열린 대학 행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학 본부 중심이 아닌 단과대학 책임 경영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협치형 거버넌스, 소토형 리더십으로 열린 대학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각 대학과 각 연구자가 이 대학의 중심이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대학본부라는 권위적인 명칭도 바꿔나가겠습니다. 통합 조종자로서 총장의 역할과 역량입니다.
저는 모두가 중심이 되고 개성과 조화가 넘치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대학 내 적폐를 해소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수 채용 문제,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 문제, 과대 홍보 등 적폐 청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시스템으로 일하는 대학을 꼭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직원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도 연구도 최고인 마장발 양호봉이 전북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6천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 총장인 이남호 후보는 지난 4년간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30년 꿈이자 이제는 한이 되어버린 약학대학 유치하겠다는 더 무거운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8년 만에 직선제로 전환된 전북대 총장 선거는 내부 구성원 간 내용과 선거 규정 관련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고소 등이 난무해 선거 이후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는 오는 29일 실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결선 투표까지 진행됩니다. JTB 뉴스 조창윤입니다. 전라북도가 미래발전 정책과 실천 방안을 도민과 함께 찾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공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형 전시회의시설 건립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개발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 산업 육성도 말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래 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로 학계와 사회단체, 연구기관과 기업인 등 25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같은 해묵은 현안은 물론 광역 교통망 구축과 금융도시 육성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주제가 좀 크거나 또 사안의 복잡성의程度가 높거나 또 앞으로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다뤄야 할 정책들을 놓고 협의체 운영에는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수기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됩니다. 의제에 따라 공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 방향과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도에서 요청하는 사안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위원들 사이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도약 협의체가 전북 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민간 자문 기구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밀로 만든 빵이나 과자 등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밀이 갖고 있는 소화장애와 알레르기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을 제거한 새로운 밀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이 들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가 국내 밀 품종인 금강과 올구루를 교배해 개발한 새 품종 오프리입니다. 오프리의 특징은 소화장애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저분자 글루테닌 등이 없다는 겁니다. 밀 알레르기 환자를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없앤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배 방법으로 새 품종을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공적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알러지 원이었기 때문에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리 품종으로 빵이나 쿠키 등을 만들 때 가공성 또한 일반 밀 품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가공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대비해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에서 해외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오프리 육성 계통을 이용한 수량이 많고 기후변화에 따른 내재해성과 다양한 병 저항성이 증진된
새로운 계통 육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밀가루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 오프리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창의 인천강 하구 일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8일 남원 지리산 뱀사골 분소 일원에서 제41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창 갯벌과 운곡습지가 맞닿아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강 하구습지.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754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 7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태 자원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결합해서 생태문화 관광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28일 남원 지리산 뱀사골 분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산내면 농악단의 터울림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풍길 걷기와 천년송 소원 빌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계곡이 짙고 산이 높다 보니까 단풍 색깔이 오색 색깔이 있어서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세계 농촌 지도 포럼에 참여하는 24개 나라의 농업 전문가 39명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농산물 가공센터, 농업환경종합분석실 등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선진 농업기술과 주민 참여사업 운영 방안 등을 배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군산시가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임원진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특별 당부를 전하며 교사 처우 개선, 시설 간 격차 등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서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에 사는 80대 남성이 야생진드기 감염병,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북의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물렸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는 작동하세요? 최근 3년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5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연아 의원이 국립대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 병원은 정맥관 등을 통한 혈류 감염 27건과 소변줄 등을 통한 요로 감염 12건 등 모두 39건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점 의료기관인 만큼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급식 비리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급식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전주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2건의 비리 사항이 접수됐으며 한 건은 진상조사 중, 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도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가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직자에게 겸직을 금지하는 건 직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2차례나 전주시 의원으로 활동한 오평근 도의원은 법률 위반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도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겸직 금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겸직 신고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세종역을 포함한 KTX 노선의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지난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천안과 세종, 공주와 익산을 잇는 노선의 신설을 주장한 데 이어 정동영 의원도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오성역의 정체로 인해 평택 오송 구간의 KTX 노선을 복선화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충청권 시도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잡은 이른바 동네 조폭이 4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검거한 전북의 동네 조폭 469명 가운데 56%인 262명이 전과 11범이 넘었고 6명은 전과 51범 이상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동네 조폭은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 갈취 등을 행사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상습범이 대부분인 만큼 경찰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오늘 익산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육상과 수영 등 26개 종목에 8,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는 처음으로 재미동포 선수단 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군산항 육부두 해상에서 7.93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정박종이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비함과 운반선 선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운항을 하다 졸았다는 선장 65살 홍모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1도 등 20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서 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